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사무실에 슬레이트가 있길래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면서 우리가 키워야 될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인 이제 현상에서 그거에 꿰뚫고 들어가서 그 진짜 본질을 알아내는 능력, 그걸 이해하는 능력을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통찰력이 없으면은 그냥 쉽게 속고 그 다음에 뭔가 쉽게 현혹되고 진실을 알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뭐 돈을 벌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랑 함께 항상 통찰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그 소스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 자신도 통찰력을 키우려고 매우 공부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찰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독서인데 이제 아무 책이나 읽는다고 통찰력이 여러분 절대 늘진 않습니다. 어떤 책은 여러분한테 동기부여를 줄 거고 어떤 책은 지식을 줄 거고 어떤 책은 뭐 아름다운 기억을 줄 거고 뭐 어떤 책은 감정을 선사할 건데 어떤 류의 책이 우리에게 이제 보통 통찰력을 주냐? 대표적인 책이 이제 빅히스토리류 이제 책들 사피엔스, 뭐 총균세 이런 책들을 일단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뭐 자료 조사가 어마어마하니까 쉽게 나오는 책들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모기라는 책입니다. 모기. 이분 이제 성함이 티모시 와인가드 박사님이면서 교수님이 쓰셨는데 이제 모기 부제가 인류 역사를 결정지은 치명적인 살인자라는 모기로 세상을 바라본 이제 빅히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이게 총균세에서 균에서 이게 개독 심화 버전이에요. 심화 버전. 엄청나게 재밌고 진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기가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정도 영향을 끼쳤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라는 이제 빅히스토리 세계사를 쭉 따라오면서 와 진짜 얘가 생각보다 인간사에 많이 개입을 했고 여전히 우리는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 재밌게 읽어갖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은 이제 뭐 총균세랑 비슷한 책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뭐 사피엔스 같이 이제 좀 빅히스토리류의 책입니다. 그래서 엄청 재밌어요.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런 책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빅히스토리류의 책은 큰 그림을 말하죠. 큰 그림. 그래서 여러분 빅히스토리류의 책은 디테일이 사실 많이 틀리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맥락이 뭐냐면 큰 그림을 보자요. 큰 그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요. 숲을.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냥 단순히 큰 그림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복잡계를 보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니까.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서문부터 복잡계예요. 서문부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서문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2000년 이후 매년 모기에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평균 200만 명으로 웃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는 죽이는 동물이 모기예요. 그 다음 이제 2위가 잘 알려진 인간 47만 5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어 2위에 올랐고 그 뒤를 뱀은 5만 명. 그 다음에 개와 모래파리 각각 2만 5만 5천 명. 그 다음에 채채파리야 자객벌레 또는 흡혈성 침노린자. 이거 흡혈성 침노린자 이런 건 뭔지도 모르겠어요. 각각 1만 명 등이 차지했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올 법한 사나운 살인마들은 순위가 한참 나죠. 악어는 연간 1,000명의 사망자를 내며 10위, 하마는 500명, 코끼리와 사자는 연간 100명의 사자를 냈고 훨씬 더 높은 악명을 자랑하는 상어와 늑대는 각각 연평균 10명 정도의 사망자를 내리면서 나란히 15위를 기록했다. 이 분포가 뭐죠? 정확하게 몇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 빌 멜린다 게이츠에서도 발표도 매년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상어가 훨씬 많이 죽일 것 같잖아요. 모기에 10명이니까 200만 명, 10만 분의 20만 분의 1도 안 돼요. 상어는요. 그러니까 뭐 모기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매년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에서 이제 잘못된 뭐랄까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고 계셨던 분은 깨는 거예요. 모기가 생각보다 훨씬 이협적인 존재구나.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작가가 내공이 깊은지 안 깊은지는 이제 딱 보면은 자기가 다 한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딴 소리 하면은 이제 내공이 허접한 작가거든요. 이제 여기 와인 가드너 교수님이죠. 와인 가드너 교수님 이제 뭐라고 쓰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라는 창고는 라벨 붙은 박스별로 정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사건들이 각각 고립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벌써 복잡게 연결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발은 이렇게 수많은 허브들의 네트워크가 돼서 그게 빵 터지는 거지. 그 유발하나리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운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우리에게 이 운 말고 어떤 옵션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사피엔스 100점 만점 100점 치잖아요. 조금 마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 사건들은 보다 넓은 스펙트럼 상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 에피소드가 한 가지 사실만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그보다 거대한 역사적 내러티브 안에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영향력과 폭포처럼 쏟아지는 인과관계의 결과물로 탄생하다. 정확하게 복잡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 와인가드 교수님께서, 와인가드 박사님께서요, 진짜. 그러니까 이 책은 일단은 이런 책이 이제 이게 몇 쪽이야? 26쪽으로 이제 벌써 자기의 이제 생각을 논조를 말하고 시작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고수죠. 이제 믿고 쭉 읽으면은 뒤지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문이랑 이제 이 작가님의 논조가 어떤지, 이 작가님이 과연 제 생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고수인지 초고수인지 뭐 하수인지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벌써 서문부터 복잡 얘기 몇 분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편견을 깨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인가드 교수님은 복잡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얘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십니다. 무려 700쪽 동안, 650쪽 동안. 이거 아주 벽돌책이에요, 이 책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 이게 제가 이제 목차를 조금 읽어드리면은, 이제 위험한 쌍둥이, 모기와 질병 1챕터, 이제 적자 생존, 열병 악마 미식축구, 그리고 겸상 적혈구 안정장치, 그 다음에 얼룩날개 장군 3챕터, 아테네부터 알렉산드로스까지 4챕터 모기군단, 뭐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챕터 5 완고한 모기들, 신앙의 위기와 십자군, 챕터 6 징기스칸과 몽골 제국,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가 챕터 7 콜럼버스의 교환. 여기서 교환이라는 것도 다 복잡게 얘기해요. 모기와 지구촌, 챕터 8 우연한 정복자, 아프리카 노예와 모기와 아메리칸의 대륙의 합병, 챕터 9 길들임, 모기가 만든 풍경과 신화, 그리고 아메리카의 씨앗, 챕터 10 나라의 악당, 모기와 대영 제국의 탄생, 챕터 11 질병의 도가니, 식민지 전쟁과 새로운 세계 질서, 챕터 12 양도 불가능한 모기들, 미국 독립혁명, 챕터 13 모기 용병, 자유전쟁과 아메리카의 대륙 편성, 챕터 14 명백한 운명의 모기, 모카와 노예, 멕시코 그리고 미국과 남부, 그래서 챕터 15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 패러디 하셨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미국 남북전쟁, 챕터 16 모기 정체를 밝히기, 질병과 제국주의, 챕터 17 내 이름은 앤, 당신을 만나고 싶어 죽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과 닥터 수스, 그리고 DDT, 챕터 18 침묵의 봄, 슈퍼버그, 모기 르네상스, 챕터 19 현대의 모기와 모기의 매개 질병, 과연 모기는 멸종의 문턱에 서 있는가. 일단은 진짜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모기의 전지적 모기 시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현재까지, ING 현재 진행형까지, 빌 게이츠랑 멜린다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요. 현재 진행형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큰 그림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잡계 얘기. 여기서 이제 그거 나오거든요. 그 콜럼버스 얘기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목차 읽어드리면서 제일 좋아하는 챕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복잡계라는 거는 허브 스티브 잡스가 말한 거예요. 커넥팅 닷. 되돌아봤을 때만 알 수가 있어요. 이 허브랑 이 허브랑 이 허브가 연결이 되면서 창발이 일어난다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제목이 뭐였죠? 챕터 제목이 콜럼버스의 교환. 벌써 교환,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여러분 신대륙과 흑인 노예, 그 다음에 잘못된 믿음을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삼각형이 완성되면서 콜럼버스 한 사람이 이 지구사에 미친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거 나중에 랭킹 한번 누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가장 큰 사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징기스칸보다도 콜럼버스가 더 크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근데 여기서 잘못된 믿음이 되게 웃겨요. 이제 그 작가이자 퓰리처 수상자인 저널리스트 토니 호르위츠의
평이 뭐라 그랬냐면은 콜럼버스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신대륙 발견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고집스럽게 틀렸기 때문이다. 콜럼버스가 이제 그 인도를 발견하겠다고 갔는데 이제 그 남미랑 북미 대륙 신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틀리게 발견했는데 그 콜럼버스의 잘못된 믿음. 그냥 콜럼버스 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배운 거는 뭐 위대한 뭐 탐험가 신대륙을 발견한 상.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콜럼버스는 완전 진짜 그 부에 대한 그 탐욕이 어마어마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연결한지도 몰라요. 흑인이 그 진짜 흑인 노예가 나중에 이제 콜럼버스 때문에 이제 어디죠? 신대륙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신대륙에 이제 그 모기들이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신대륙이 이게 완전히 이제 스페인군과 이제 이런 스페인군과 다른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이제 점령당하기 시작하는데 어마무시합니다. 그게 콜럼버스가 길을 연 거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기서 또 복잡계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책이 이거 방대해갖고 제가 다 표시해놨는데 저는 이제 그 로마는 여러 번 원래 다신교로 시작했다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선포를 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신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갔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 한 가지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모기였어요. 모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은 모기 매개 질병이 너무 많아갖고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 와 우리 인류가 진짜 모기 매개 질병 때문에 시름시름을 진짜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역사 뭐 이제 뭐 고대 뭐랄까 이제 아테네 뭐 그리스 이때부터 따져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어느 정도 잘 기록된 시절부터 따져서 수천 년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말라리아가 모기로부터 옮겨 진단한 게 백몇 년이 안 돼요. 그러면서 말라리아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거에 죽어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 다신교에서 훅 부흥을 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게 중약하면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치료적 의례와 박애주의적 간호행위가 보여주는 새로운 희망 앞에서 의미를 잃어갔다. 이 다신교들은 기독교는 중간생략하고 토속신앙과 달리 아픈 자들을 돌보는 것이 기독교의 공인된 의무라고 설계했다. 다 중간생략. 모기는 로마 제국 전역에 초자연적 충격을 가져다준 주요 매개체 중 하나였으며 기독교는 개종자들에게 위안과 보살핌 그리고 어쩌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확 올라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니까요. 왜냐면 그때는 이때는 뭐예요? 뭐 로마 시대니까 왜냐면은 그 1차 대전인가 그때만 해도 아직도 정확하게 여러분 그 남북 전쟁만 할 때도 정확하게 여러분 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라리아나 황열병에 대해서 모기 매개 질병에 대해서 이게 모기가 옮긴다는 사실을 체감적으로만 슬슬 알기 시작해서 그걸 전략에 사용했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병원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왜? 병원에 가도 못 낫고 그냥 피를 막 뽑고 막 그래서 생뚱맞은 짓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이 죽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심지어 병원에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시대에서 당장 내가 여러분 아파 죽을 때 힘들잖아요. 그때 구원을 손길을 내민 게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기 매개 질병으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안았을 때 기독교가 이게 치유의 종교, 보살핌의 종교로서 손을 내밀면서 확 부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독교랑 모기랑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1도 못해서 당장 이거를 읽자마자 우리 웅이사가 연대 신학과 나왔거든요. 야, 너 신학과에서 공부할 때 모기랑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해봤냐? 자기도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 이게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확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빅히스토리류에서 어떤 거와 어떤 거가 연결이 되면서 이런 창발이 있었구나를 알면은 진짜 여러분이 통찰력이 안 높아질 수가 없겠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잡계에서 연장선인데 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운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운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어요. 네덜란드가 여러분 이렇게 쭉 배 타고 날아와서 이제 희망봉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항해를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희망봉에서 탁 내렸을 때 제가 이걸 역사를 잘 모르니까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프리카에 여러분 반투족이라는 이제 민족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얌을 키우는데 얌이 모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주변에 들끓는데요. 키우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반투족은 모기 매개 질병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인구 밀도도 높았고, 그 다음에 철기 모기도 썼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앞서 살펴보았 대로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반투족 얌 농부들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모기가 수천 년 전에 걸쳐 꾸준히 역사를 조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겸상적혈구, 이게 이제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철기 모기로 무장한 반투족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말라리아로 허약해진 코이산족, 마대산족을 아프리카 남부 해안 어디요? 희망봉 쪽으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는 보다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 인류학자 저명한 작가 제레미 다이아몬드, 총균세 수진 작가, 여기서 사피엔스도 인용이 많이 되고 이제 총균세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명저들이니까요. 1652년 이곳을 찾아온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인구 밀도가 높고 철기를 갖춘 반투족 농부들이 아니라 인구 밀도가 낮은 코이산족들 목동들하고만 겨루면 됐다. 그래서 한 방에 물리친 거예요. 희망봉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런 그 반투족한테 밀렸던 허약한 아프리카 민족을 내리자마자 때려서 그냥 한 방에 무찌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이산족이나 이제 줄루족 이렇게 센 족들이랑 붙기 시작하는데 그냥 맨 처음에 희망봉에 도달했을 때는 한 방에 물리쳤잖아요. 근데는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게 반투족이랑 싸우냐면은 네덜란드와 영국은 750년 동안 9번 전쟁을 끌인 것 끝에 1879년에 이르서야 코사족을 정박할 수 있었다. 단순히 군사적 지연적 단위로만 보면 네덜란드 영국이 1년에 1마일씩도 전진을 못한 거예요. 왜? 모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반투족은 모기에 내성이 있고 반투족이랑 싸우려면 그 근처에 가면 모기가 있는데 싸우지도 않고 모기에 픽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픽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역사는 운이에요. 그 반투족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면역력이 있는 족들이 있어요. 줄루족, 코사족 이런 사람들이 희망봉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희망봉에 떠갔을 때 대기하고 있었으면 네덜란드 사람들 두드러 맞고 쫓겨나고 희망봉에서 쫓겨났죠. 그럼 어때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겠죠. 이게 운입니다. 네덜란드랑 영국 애들이 운이 오지게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반투족을 여러분 그냥 내리자마자 다른 족들은 다 때려잡았는데 어때요? 코사족, 줄루족, 반투족은 1년에 1마일도 못 이긴 거예요. 그 전쟁에서 전진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운이 오지게 좋았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저는 세계사 책을 좀 보긴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사를 잘 모르니까 뜬금없이 마케도니아인가 이제 마케도니아가 그 아테네랑 이제 스파르타 얘기 나오다가 마케도니아가 뜬금포 없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엄청나게 이제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정복을 하면서. 그래서 얘네가 뜬금포로 왜 나오나 했는데 여기 이유가 다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 거기에 이제 모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여기서 최종 승리자는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던 마케도니아 왕국이다. 얘네는 모기한테 시달림을 안 당한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딴 데는 다 모기한테 시달림돼서 허약한 상태로서 다 쉽게 때려 잡았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로가 이제 쭉 점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아서 자기네가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에서 다른 이제 민족들을 여러분 그렇다고 모기가 막 전부 다 한 건 아니고 복잡게 해서 커다란 허브였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승리자였는 줄 알았지만 기구하게도 알렉산드로스가 유해한 늪지대를 건너고 바빌로니아에 입성한 시점, 증상을 보인 시점과 발열 주기 그리고 중음에 대한 시점까지 모든 것이 열대 말라리아를 가리킨다. 전설적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렇게 기원전 323년 6월 12일 눈에 잘 띄지도 않은 작은 모기 때문에 32세의 나이로 단명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시기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한 대왕이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모기한테 죽은 겁니다. 모기. 그러니까 운이 오지게도 없었죠. 아까 네덜란드랑 영국은 이제 반투족이 희망봉에서 안 기다리고 있으니 운이 오지게 좋았죠.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만약에 모기한테 물리지 않아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다면 만약은 없지만 어떻게 됐죠? 역사는 바뀌었겠죠. 여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만큼 접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형광펜 사서 있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통찰력을 키우고 싶으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제 이 와인 가드너 교수님은 제가 읽어드리면은 티모시 와인 가드너는 옥스포드 대학 명문대죠, 역사학 박사를 학위 받으셨고 그다음에 군사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쟁 얘기가 여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냐면은 전지적 모기 시점은 우리가 세계사를 쭉 훑으면서 빅히스토리를 쭉 훑으면서 격가지로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300 얘기, 스파르탄 얘기, 그 영화 300 있죠. 그 얘기가 조금 이제 과장됐다는 것도 나오고 마라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조금 와전된 얘기. 마라톤이 실제로 42.195보다 훨씬 많이 뛰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서도 제가 알고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여러분 커피와 모기가 어마무시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말라리아에 대한 약이 없으니까 커피를 마시면은 말라리아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커피가 그 커피 하우스부터 이렇게 보급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모기였던 거예요. 모기였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책은 레퍼런스만 여러분 책 20쪽 안 읽는 분들도 많잖아요, 살면서. 이 책은 여러분 레퍼런스만 20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읽기도 어렵고 이만큼 이거를 모기라는 테마로 이렇게 쭉 뽑아서 쓰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책을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뒤에 보면 이 책을 향한 찬사인데 거기에 찬사가 네이처, 뉴욕타임즈, 사이언스, 이코노미스트예요. 이런 이제 저널과 그다음에 학술지의 에디터들은 절대 함부로 책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자기네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연구와 신문이라는 거,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신뢰 싸움.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사이언스와 네이처잖아요. 그 저널의 양대 산맥과 뭐 이제 가장 고품격 언론인 뉴욕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은 네이처. 이 책은 독자들에게 매혹적인 모험에 끌어들인다. 고대부터 모기가 맡아온 엄청난 역할을 기록하고 있다. 티모시 와인 가이드의 책 모기는 모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목소리가 같다. 뉴욕타임즈. 모기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도록 눈을 뜨게 하는 책들 중에 하나이다. 그냥 저는 이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콘티를 쓰고 이걸 봤는데 그냥 진짜 눈을 뜨게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를 뒤흔드는 벌레 한 마리에게 깊이 뛰어들기 원하는 사람은 모기를 잡아야 한다. 되게 뭐라 그럴까 위트 있게 썼죠.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티모시 와인가드의 재미있는 이 책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 책은 모기와 모기로 인한 질병이 불러온 영향을 역사를 통해 기록한다. 이 책의 독자들은 많은 인류의 주요 인구 이동, 사건, 전쟁을 통해 모기가 결정지은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인구 이동은 연결이고 그건 복잡계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권열의 저널이죠. 이코노미스트. 이 책에 담긴 생생한 모기 역사는 흥미롭다. 티모시 C. 와인가드는 모기가 죽음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 삶과 역사 형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그 분석과 일화를 결합하여 매력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한다. 진짜 여러분 이런 류의 좋은 빅히스토리류의 책은 없기 때문에 뭐 유발 하라리 책 나오면 항상 베스트셀러고 뭐 항상 뭐 이런 류의 책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베스트셀러죠. 왜 특히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대중성이랑 여러분 퀄리티는 다른데 이 책은 뭐 워낙 두껍고 그다음에 내용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좀 이렇게 문해력이 높은 사람, 수준이라는 걸 여기서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대중성을 얻기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책은 이렇게 뭐가 뜰지는 몰라도 어떤 책이 좋은지들은 전문가들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미쳤다고 이 사람들은 이런 책을 추천하지 않는데 너무 재밌는 책이고 저는 이걸로 너무 많은 거를 생각을 하고 웅이사랑도 토론을 많이 하고 고 작가님이랑도 토론을 많이 하고 여기서 얻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뭘 적용해 봐야겠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모기의 연결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가버넌스를 만들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거는 무엇인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가? 저는 그중에 하나는 이제 리더십으로 봤어요. 리더십이 손에 잡히지 않고 정말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게 어디서 배우기도 힘들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알려주는 우리가 커뮤니티를 완성하자. 그다음에 정보가 넘쳐나니까 정보를 가려주는, 그다음에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를 강하기 위한 역할이 무엇인가 해서 엄청난 말 그대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스키토, 모기 부제가 좀 어려워서 인류 역사를 결정지은 치명적인 살인자 우리 티모시 C 와인 가이드 교수님이 쓴 책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고 재밌어요. 뭐 역사책은 여러분 보통 재밌는데 저는 이렇게 단편적인 역사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역사를 개괄하는 책들 이렇게 빅히스토리 경제 그다음에 뭐 경제의 관점에서 홍춘혁 박사님이 뭐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이렇게 쭉 개괄하는 책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책은 거의 환상적이었고 제가 이제 근래 가장 재밌게 읽었던 게 이제 사피엔스랑 이런 빅히스토리류 중에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였는데 간만에 진짜 재미있는 진짜 빅히스토리류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 과학책이라 그래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과학과 역사의 혼합? 이제 역사가 훨씬 비중이 크긴 하지만 모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빌 게이츠 얘기도 나오면서 현재 진행형. 우리는 이제 모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 재밌는 책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강추하는 책이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도 꼭 진심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봤고 또 다음 기회에는 더 알찬 책으로 큐블리케이션을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